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23년 동안 호프집을 운영하던 분이 자기 원룸을 빼서 직원들 월급 주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하루 평균 1000여 개가 넘는 업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이 상황을 좀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 두 분의 고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설대우 교수님이나 제가 이제 코로나 특보를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게 이제 빠르고 확실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손실보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보완 조치가 마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희생을 하시는 이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 즉각적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충분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손실보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굉장히 답답한 거죠. 이제 왜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부처에서는 곡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곡간이라는 거 원래 이런 비상 상황에서 쓰라고 모아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고 나서 있었던 몇 가지 위기 중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아까 CG 화면으로 볼 수 있듯이 지금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을 정도로 지금 벼랑 끝으로 몰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곡간에 우리가 돈을 쌓아놓고 있는 건데, 곡간에 돈을 쌓아둬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줄 돈을 제때 못 준다라는 게 이게 너무나 좀 안타깝고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말만 하지 말고 대통령이면 대통령이고, 그리고 여당 의원들 지금 어쨌든 간에 충분히 정부를 일사불란하게 압박할 수 있을 정도의 다수석을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공감대를 마련을 해가지고 좀 진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즉각적이고 그리고 충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방역과 관련해서도 이제 약간 우리가 패러다임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설 교수님 말씀 듣고 나서 제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안타까운 사안이 최근에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 소개하신 마포 23년간이나 이제 생맥주집을 운영하신 분, 또 전남 여수의 치킨집, 이분도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다 이러면서 극단 선택을 하셨죠. 또 대구 꼬치집, 또 평택 노래방 이제 업주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제 극단 선택을 하신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소개 안 되신 분들, 폐업하신 분들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인데,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적으로 좋은 치료제가 없어요, 지금. 치료제가 없으니까 단계적 일상회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두 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두 개. 하나가 백신, 두 번째가 마스크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같이 마포 생맥주, 전남 치킨, 대구 꼬치, 평택 노래방은 마스크를 열 수 있는 시설이라는 거죠. 열 수밖에 없는 열 수밖에 시설. 없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면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백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신이 나타나든 하나님이 오든 우리가 삿대질을 하더라도 백신밖에 없다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방송의 댓글이나 다른 방송의 댓글을 보면 백신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분명히 경고를 드리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 죽음들을 살릴 수 없다는 게 지금.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백신밖에 없다니까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백신을 맞을 수 없는 백신 접종 불가능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방송에서는. 이 방송에서는 오로지 백신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한다니까요.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서면 안 되느냐? 지금 이렇게 목숨을 버리시는 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국민이 할 수만 있으면 백신 접종을 하면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해야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더 어려운 시대를 겪었습니다. IMF라고. 우리가 IMF를 어떻게 극복했죠?
전 국민이 장롱 속에 모여져 있던 금을 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해서 우리는 십시일반 위기를 극복한 국민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신이 어떻다는 얘기 지금.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백신 접종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타개할 그 어떤 방법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국민이 경험한 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에 나서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야 된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흉기를 드러내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 벼랑 끝에서 떨어져 내릴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죽음을 우리가 이제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면 이제 가해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가해자가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료들과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 지금의 여야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 23년차 맥주집 사장님을 비롯한 이런 분들을 사회적 타살로, 그러니까 벼랑 끝에서 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분들이 첫 번째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고요. 두 번째 책임져야 될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백신 접종에 대해서 불안감 부추기는 분들, 백신 접종과 관련된 가짜뉴스 퍼뜨리는 분들이 또 이분들을 벼랑 끝에서 밀어내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활개를 치면 칠수록 일상회복은 늦어지고 일상회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런 분들은 더 늘어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 관료들이나 혹은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좀 빠르게 좀 일사불란하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드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정말 유일한 수단이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 백신에 대해서 불안감이라던가 공포심이라던가 혹은 가짜뉴스를 제발 퍼뜨리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뭐 여당과 전문가들 그룹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중수본, 그리고 질병관리청 등에서 일상회복 방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보건복지부로부터 통지를 받았는데 10월 1일 날 대국민 토론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국민 토론회에서 좀 입장이 서로 약간 좀 갈리는 전문가 3분 정도가 일상회복 방안의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하고, 이제 저를 포함한 몇 분들이 이제 토론을 하기로 지금 계획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이런 제안을 이제 지금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은 백신 접종률이 1차 접종률이 70% 이상이 되고 2차 접종률이 50%가 넘은 상황에서는 일단은 영업 규제를 다 해제하자라고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설 교수님이나 혹은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의견 주시면은 제가 그 의견까지 감안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만, 일단은 10월 초 정도가 되면은 1차 접종률은 70%가 분명히 넘을 거고요. 그리고 2차 접종률도 50%가 넘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방역 당국이 진행 중인 영업 규제는 다 풀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 시간 제한이라든가 혹은 업소들에 대해서 영업 규제는 다 풀자라고 제안할 겁니다. 대신에 백신 접종자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저는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제 견지에서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지금 심각하게 느끼시는 대목이 아예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한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영업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일단은 제약을 없애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가게들이, 문연 가게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온상이 되어서는 곤란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제약 조건이 대신에 백신 접종하시는 분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간대 같은 것들을 정해서. 자, 그러면은 당연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 사이에서는 불편함이 초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백신을 접종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제안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뭐 설재우 교수님은 뭐 일상적으로 여러 가지 예. 조언을 주실 테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댓글로 신박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안을 해주시면은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